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9시 반을 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코아남도 주말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게시물로 올릴까 하다가 게시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간단하게 짧은 영상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지금 하락을 유발하는 퍼드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 뉴스들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그 마이클 세일러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영상까지 올려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지금 94, 95K 정도 부근에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일단 저희가 일봉상 모습을 보시면 그동안 만들어놨던 이 매물대들을 다 깨고 박스권 매물대들을 다 깨고 장대 음봉으로 내려와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지지선은 약 89K 구간까지는 지금 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92.7K도 함께 보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4월에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 지지를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받았던 곳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92.7, 이 정도 구간까지는 1차 지지라인. 그 다음에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88.9K까지는 88.29K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죠.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지금 현재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던 주봉상 51선은 지금 이미 이탈을 한 상태고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이 음봉 캔들이 쭉 종가상 꼬리를 달고 올려줘서 100.8K, 넉넉히 101K까지는 이 종가상으로 좀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가장 긍정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일봉 차트인데요. 알트코인 대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7,000불, 8,000불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제시를 했던 이 삼각형 트렌드 라인의 하단선을 뚫고 내려온 모습이에요. 이더리움도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지난 250%가 올랐을 때 이 상승 구간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도 지금 0.5 구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되돌림이 최악의 경우 2,800불, 0.618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0.5 구간 정도가 자주 출현을 하는 빈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 선에서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 이 노란색 하단의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야 긍정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지금 현재 가격 및 차트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미넌스는 59.5 구간입니다.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지금 다 같이 하락을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주고 비트코인도 횡보를 해준다면 최상의 알트코인 불장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든 가격이 다운되는 상태에서 도미넌스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9.4%로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완벽한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도미넌스가 5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 전에 저희 알트코인 불장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봤던 거고 이 부분, 이 레드존 부분에서 시즌이 끝나는 게 그동안 역사였죠. 역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시즌 종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면만 봤을 때는 기존에 지지했던 지지 라인들을 모두 지금 허물고 내려가고 전 저점인 25년도 3월에 이 1차 관세비 때 터졌던 전 저점을 가는 모습의 가격 형태가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예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이런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반등은 나와요.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나오면서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봉상 이 51선으로 붙였을 때 약 100K 부근에 갔을 때 우리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은 이 주봉상 이제 월요일날 아침 9시가 되면 주봉이 마감하잖아요. 해외 차트 기준으로. 마감을 하고 나서 종가상 마감을 했을 때 51선 밑에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3년간에 이어졌던 이 패턴이 깨졌다라는 차트상 판단이 들었을 때는 바로 손절하시기보단 51선으로 다시 붙는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완전히 물량을 정리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21년도 고점 69K에서 배가 채 안 오른 상태에서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이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자체가 과거처럼 이렇게 7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26K가 고점이라면 지난 21년의 고점 68, 69K 결국은 우리가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사야 되는 매물대가 이 구간이거든요.
50K에서 69K 이 안에서 DCA를 할 예정이었어요. 다음 4년 주기 시즌을 준비를 할 때. 그러면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게 없고 급격하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 3년간의 상승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하락도 1년 이상은 하락이 될 건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지금이 하락장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저 코아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69K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 저희 평단 부근입니다. 장기간 갖고 있는 평단 부근 약 7천만 원에서 원화로 8천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와 함께 한 2년 반 전부터 투자 같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을 팔고 반 정도 물량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DCA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문제인데 저 코아남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알트코인을 저희가 2년 반 전에 남들보다 빨리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0% 60%일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70%대 알트코인들도 2개나 있어요. 지금 완전 알트코인 계좌가 박살이 난 상태고, 비트, 이더 그 절반을 덜어놓은 수익으로 알트코인이 지금 물타잔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이 불장이, 알트코인 불장이 약 불장이라도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물량은 손절을 안 하고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어차피 손절을 할 수 있으려면은 30%대까지는 와줘야 마이너스가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미 50%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손절할 시기도 놓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비트 이더의 비중을 이번 시즌에 더 많이 갔어야 한다. 근데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지금 현재는 약 5대5 정도 비율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많이 줄어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비중이 물을 타는 바람에 좀 많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분도 계실 거고, 알트코인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알트코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 60%, 70%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일단 버티셔야 됩니다. 물론 이 하락장이 확정이 돼서 내가 가진 코인들의 상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은 굉장히 위험성이 커요. 저 코아남은 그냥 들고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9와 이제 92K 구간에 유동성이 좀 몰려 있고요. 하단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0K 구간 옅은 유동성이 있어요. 근데 하단에는 지금 유동성이 많지 않아요. 103K 구간, 노란색 짙게 보이는 이 103K 구간까지의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청산 히트맵, 유동성 공급맵, 오더북 상 103K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선택을 하시기보단 반등이 나온 이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PPT 준비를 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썸네일이죠. 마이클 세일러, 그 다음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입니다. 지금 고래들의 싸움이 붙었어요. 이 두 분의 힘 겨루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비트코인 매거진 소식인데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16으로 극단적 공포, 이번 3년간의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차트는 뭐냐면 이 상단의 노란색 글자를 보세요. 마이클 세일러가 갖고 있는 평단입니다. 비트코인의 평단. 비트코인을 샀던 시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총 64만 1천 개를 갖고 있고 평단은 7만 4천 불, 7만 5천 불대의 평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이게 아캄에 나온 온체인 지표거든요. 이게 X에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아캄에 나온 이 온체인 지표에서 비트코인을 판 물량의 주체들을 보시면 코인베이스와 그 다음에 블랙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윈터 뮤토라고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악성, 시장의 유동성, MM 마켓 플레이어죠. 윈터 뮤트라고 이번에도 그 롱 청산 때 바이낸스 측에 소송도 걸겠다고 했던 회사죠. 이쪽에서도 지금 인출이 확인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이 바이낸스입니다. 이번 하락에 바이낸스에서도 비트코인의 매도가 들어갔었어요. 그것도 핫월렛에서. 그래서 지금 X에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마이클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플레이북은 일단 돈을 빌리죠. 전환사채로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본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 플레이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레리 핑크의 지금 현재 블랙락의 플레이북을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시장을 패닉시키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MSTR 주가를 다운시켜가지고 강제로 전환사채를 썼기 때문에 강제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춘다. 그리고 나서 저가에서 산다. 이런
플레이북을 지금 블랙락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돌고 있고요.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ETF를 출범시킬 때 당시에 연내에 3%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3%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레리 핑크는. 지금 현재 3%에 도달을 해 있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5%, 7%, 10%의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은 지금 이게 계획이죠.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클 세일러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X에 마이클 세일러는 홀딩을 하라고 SNS를 올렸었어요. 이런 퍼드들이 퍼지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스트래티지가 팔았다. 이런 퍼드가 퍼지니까 이제 홀딩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CNBC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인터뷰 어젯밤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번역해서 같이 첨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보실 분들은 그걸 계속 보시면 돼요. 번역을 해놨으니까 결국은 퍼드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잘못된 가짜 뉴스라고. 근데 누가 맞는지는 지금 현재 몰라요.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마이클 셀러 주장대로 지갑으로 단순히 옮기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부분이 맞을지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블랙락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옮기는 날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지갑으로 옮기는 날을 알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늘 이 코인 시장을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하락이 심할 때는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를 양산을 해내요.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못 버티게 만들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 투자,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것처럼 홀딩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이 홀딩 자체가 이렇게 편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코인판을 지금 한 3년, 4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심지어 지금 이번 시즌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1년만 하셨던 분들도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아래처럼. 정말 힘들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가기까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견뎌냈을 때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저 코아남 의견입니다.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이번 연말까지 9만 달러 이하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확률의 73%가 지금 베팅이 돼 있어요. 9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폴리마켓 확률이 다 맞아왔었죠. 10만 불 투표를 했을 때도 10만 불은 깨졌었고 지금. 그래서 이것도 맞을 것이냐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 엑스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올 3월 달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져가면서 CME 갭이 95,000에서 92,000 사이의 갭이 있었어요. 이 갭을 안 채우고 그동안 올라갔었는데 이 갭까지 채울 것이다. 그래서 92,000, 95,000까지 아까 차트로도 봤었죠. 비슷한 구간인데 이 해당 구간들까지는 메꿀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당장 저희가 지금 하루 이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월요일날 아침 9시가 되면 또 아까 말했던 대로 101K, 103K 위로 올라가서 종가상황 마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일단 전략적인 비중 축소와 하락장을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줄이든 정리를 해 나가시든 이제 본인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영상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에는 말씀드렸던 마이클 셀러의 CNBC 영상을 번역해서 첨부해 드릴게요. 영상까지 보실 분들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힘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Fighting. Michael Saylor is here, strategy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Good morning to you. What do you think? 150 by the end of the year? What do you think's happening here? You know, I think we all want to go to the moon, but if you want to ride the rocket, you got to be prepared to pull the G's. Over 5 years, Bitcoin's had like 6 brutal drawdowns. If you roll the clock back 13 months, we were sitting around 68,000. And then after the Trump election, we had this incredible rally from 68 to 106,000 in 5 weeks. If you go back 14 months, we were about 55,000. And so if you said we're going to go from 55,000 to 94,000 in 14 months, that would have exceeded any reasonable investor's expectations. Over 5 years, Bitcoin's up about 50% a year on average for the 5 years. Gold and S&P are setting the cost capital at 14%. My company's strategy is up 71%, equivalent to NVIDIA. There's no other stock in the S&P that's done any better.
So I think the volatility comes with the territory. If you're going to be a Bitcoin investor, you need a 4-year time horizon, and you need to be prepared to handle the volatility in this market. So when you look at the price right now, and then we'll talk about the implications for strategy, but when you look at the price right now, what does the upside at this moment look like to you, and what does the downside in this moment look like to you? You know, I feel like we put in a pretty strong base of support around here. There's an incredible amount of leverage coming out of the system, a lot of liquidation. A lot of the OG holders were selling at the $100,000 level. And so I'm fairly comfortable at this level. I would think that we'll build from this base and we'll rally from here. Obviously, it's hard to make a forecast for the end of the year right now, given what's happened over the past few weeks, and especially the shift in the macro environment. But, as you know, my view is Bitcoin's going to outperform gold. It's going to outperform the S&P. It is digital capital. And so if you're a long-term investor, this is the place to be. In terms of the way your fund is structured and the debt that you've taken out to effectively buy Bitcoin, what are the trigger points, just so people understand the full risks involved for you in terms of some of these preferreds and other things, in terms of where Bitcoin needs to lie, either on the low end? Well, I mean, it's pretty important to note that we're not even 1.15 times levered. We're very fractionally levered, and our debt that we have is 4.5 years out. So we don't really have any trigger points anytime soon. And if Bitcoin were to fall 80%, we're still over collateralized and we're fine. So our balance sheet's pretty stable. The company's strategy, just like an intelligent bank, would be to build amplification for the common stock using preferred equity. So the equity never comes due. It's a dividend payment declared by the board. It's not a coupon. We can't be in a default. There is no credit default situation from the digital credit that we're selling at this point. I was curious if you could comment on something we heard from Cathie Wood last week. She has a target, I think by 2030, she had it at $1.5 million a coin, and recently suggested it might actually be closer to a 1.2, which is still pretty remarkable unto itself. And yet, when she explained her new rationale, it was actually that stable coins, the sort of emergence of stable coins and the growth of those coins being used for transactions, she argued could ultimately crowd out some of the use case for Bitcoin. What did you think when she said that? I think the entire digital assets economy is exploding and growing in a bunch of different dimensions. Right now, the way to think of it is that half of the economy is built around Bitcoin. It's digital capital. Bitcoin is digital gold. And the killer application on top of digital capital is digital credit. Instruments like Stretch, STRC, credit instruments that pay yield. And that's a very simple business. The other half of the economy is digital finance, and it's going to be built on the proof of stake networks that are emerging, the Ethereum Solanas, the BNBs. And the killer application for that part of the digital assets economy is tokenized currencies, a la stable coins, tokenized securities, tokenized real world assets, tokenized brands, and DeFi in general. Well, that's a very complicated technical development, and I'm sure that stable coins are going to go from hundreds of billions to trillions of dollars, but it's not really competing with digital capital. No rich person wants to buy the currency instead of an equity or a real estate or a capital asset. Michael, given where Bitcoin's trading right now, are you buying? We are buying. We're buying quite a lot, actually, and we'll actually report our next buys on Monday morning. I think people will be pleasantly surprised. In fact, we've been accelerating our purchases. Are you ever not buying, Michael? No, we're always buying. Bitcoin's always a good investment. But no, that's interesting, though, in terms of buying today at $95,364 versus buying 2 or 3 weeks ago. You're saying you're buying it at both. If you were looking over the last year, sort of at your average, do you weight the buying based on trading?
we now own nearly 3.1% of the network, and we bought it on a blended average about 74,000 a coin. The point that I would make for any investor is, if you have money you don't need for 4 years or longer, and if you don't trust anybody, you want no counterparties, you just want to own a piece of the global digital economy, you buy Bitcoin. It's the commodity. If you're an equity investor and you want to bet on digital credit and you want to bet on digital capital and you want some amplification, you buy an equity like MSTR. If you have money for less than 4 years and you're an investor and your time frame is 12 weeks, you should buy the digital credit. For example, the credit instruments we've created have stripped the volatility off of Bitcoin. Bitcoin's vol is like 45 on a trailing 30-day average. We have instruments at 28, 21, 15, and stretches a vol of 8. So if what you want is like a serious yield, you want the credit, you don't want the equity or the commodity. Mike, I want to thank you for joining us.